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나라다. 이런 미국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전 세계적 딥페이크 범죄의 진앙이다. 이렇게까지 꼬집었습니다. 독보적인 글로벌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정말 어두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미국 보안업체 조사 결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상위 10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와 유튜브에 존재하는 85개의 채널을 조사했더니 이 딥페이크 제작물에 등장한 피해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한국 국적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국적자가 각각 20%, 10%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도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보안업체는 딥페이크가 정치나 정보 조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가장 큰 표적이 되는 나라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조사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사태와 더 묶어서 이 한국이 전 세계적 디지털 성범죄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직격했고요. 다른 주요 외신들 역시 최근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와 싸워온 한국이 이 딥페이크 음란물과의 전쟁에 직면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또 한국에서 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렇게 직결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런 거 사진을 도용을 해서 만들 수는 있는 거겠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피해자의 53%가 한국 사람이라, 그것도 전 세계 피해자 가운데 53%다.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또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딥페이크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대중적으로 얼굴이 아주 잘 알려진 K-팝 스타 같은 연예인이었다는 겁니다. 네,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고요. 특히 이 보안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최다 표적이 된 상위 10명을 분석했더니 8위 태국 가수, 10위 영국 배우를 뺀 나머지 8명이 모두 K-팝 가수였다고 합니다. 음란물에 가장 많이 합성돼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제작물이 1,600개에 이르고 조회수도 500만 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K-팝 스타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름, 실명은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이라든지 보고서 역시 누구인지 실명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K-팝이 정말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죠. 그 이면에 또 이런 부작용과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딥페이크 취약국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거는요, 이 사진 한 장만 갖고 있어서 쉽게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IT 환경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얼굴 사진만 올리면 1분여 만에 불법 합성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딥페이크 봇인데요. 상당수 봇은 사진 한 장에서 2장까지는 무료로 제작을 해주고 이후 유료로 전환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성인 인증 등 별다른 확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비전문가와 미성년자 누구나 손쉽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N번방 사건을 공론화했던 추적단 불꽃 원은지 활동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은 이제 업체마다 다른데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한 업체는 이제 어떤 상체에 상반신 사진을 합성해 주는데 뭐 1크레딧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화로 약 2,65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었고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5크레딧, 그러니까 13,260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걸 텔레그램 안에서 이들이 계속 실험을 했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게 돈이 되는 이상 모든 전국의 어떤 중고생들을 홍보책으로 쓰려는 업체들이 더 많아졌겠죠. 딥페이크 봇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경찰도 딥페이크 봇 등 8곳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최소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딥페이크 봇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표창까지 받은 중학생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담임 선생님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의뢰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이 담임교사와 학교 행사에서 같이 촬영한 사진으로 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달라라고 의뢰했다가 범행이 발각됐다고 합니다. 이 중학생은 지난 7월 SNS에서 지인 사진을 보내주면 음란물에 합성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이 텔레그램을 통해 담임교사 사진을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이 불법 합성물을 의뢰하면서 구체적인 합성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특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인 건요. 이 중학생이 평소 피해 교사와 동아리 활동에서 친분이 깊었고 또 학교에서는 평소 행실이 단정해서 겨우 교우들과 사이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또 교내 표창장, 모범상까지 받았다는 건데요. A군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학교 측은 강제 전학 처분 내렸고요. 피해 교사는 지난 28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학생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학생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팔아서 돈을 벌다가 또 경찰에 붙잡힌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지난 2021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군이 한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또래 여학생 2명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했다가 본인이 직접 만들기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A군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해서 총 177건의 딥페이크물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자신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팔거나 합성 사진을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뒤 협박하기도 했는데 결국 경찰의 꼬리가 잡혔고 A군은 지난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메신저 플랫폼이죠.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공론화했는데도 오히려 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물을 다루는 단체 대화방 여기에서는요. 참가자들이 이런 상황을 즐기면서 수사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 방법을 공유하는 등 가해 행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형사적으로 아주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지만 또 이렇게 이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과거 N번방 사태로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게 알려지면서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긴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 딥페이크물이 오가는 텔레그램방의 잠입 취재한 보도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이들 단톡방 참가자들은 비밀번호를 10자리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면 휴대전화를 열 수 없다는 식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공유하거나 대화방 가입 인증을 강화한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식으로 가해 행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최근 기자들 사진을 합성물로 악용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텔레그램 방 참여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루는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사 기자 이름을 특정해서 사진과 신상을 올리도록 부추기고 또 기사를 쓸 경우에는 합성물을 제작할 거라면서 협박성 발언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텔레그램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언론 보도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만들고 또 퍼뜨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를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는 곳, 바로 이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에 대한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프랑스 정부가 이 성착취물 유포 방치 혐의로 텔레그램 개발자이자 회사 대표를 전격 체포했죠. 이를 계기로 해서 관련한 목소리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24일 프랑스 당국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러시아 사람 파벨 두로프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체포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해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으니 유통자로서 불법 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범죄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서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세계 AI 석학들이 유해 딥페이크 제작자뿐만 아니라 확산을 방조하는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발표하자 6개월 만에 전 세계 AI 전문가 1,500명이 서명하면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텔레그램 대표가 프랑스에서 네, 맞아요. 체포됐잖아요. 네.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걸 입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네. 계속 뭐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만 이 허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예. 남한테 돈을 벌려고 영업을 하면은 예. 자기의 상품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유저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나만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양심적일까요?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나라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위해서 텔레그램을 비롯해서 이 플랫폼 그러니까 그런 유해한 영상물들이 돌아다니는 통로 또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또 퍼뜨릴 수 있는 또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플랫폼에 대한 직접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지금 주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주장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작년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그때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의가 됐는데 다른 현안에 밀려서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규제가 이 핵심이기 때문에 AI 또 산업계 업계에서는 또 반발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해외에서 역차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될 텐데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성착취지만은 이 딥페이크에 의해서 피해가 해외 같은 데서는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치에서도 정치와 선거에서도 이게 활용이 되고 있고 악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짜 트럼프가 등장을 하고 뭐 가짜 바이든 등장을 하고 이런 상황이 해외에서는 지금 일상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AI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이 디지털이라고 해서 이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구조들은 좀 철저하게 좀 개선이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마치 그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들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지고 보면 디지털로 인격적 살인을 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처벌수위도 높아야 되고 이거를 허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되고 이거는 점차 IT 어떤 산업이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IT의 습관한 뒷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산업이라는 자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산업이란 것도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산업이 발전돼야 되지 그 산업이 무조건 어떤 돈만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책적으로 사람 중심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더 고도화될수록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의 어떤 심화가 된 어떤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